저희 김진호 소장님, CNC 특목입시 전략연구소의 김진호 소장님이 드디어 보시다시피 책을 하나 출판하셨어요. 주관을 해서 고교 입시가 명문대 입학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정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16,800원? 16,800원짜리 책인데 오늘 설명에 참여해주신 어머님들께 끝나고 가실 때 한 권씩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16,800원짜리 책이고요. 가실 때 나눠드릴 테니까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또 저자이신 김준호 소장님 사인도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에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서 총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2020 전국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학 전형 분석 및 선택 가이드. 그리고 2부에서는 양천구 및 인근 지역 광역권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의 경쟁력 분석 이런 주제로 CNC 입시전략연구소의 김진호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호 선생님 수고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 소장입니다. 어제도 날씨가 좋고 아침에도 날씨가 좋다. 내일도 날씨가 좋다는데 왜 설명이 하는 이 시간은 제가 딱 내리니까 왜 폭우가 쏟아져서 양복을 다 줬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나가실 때 밖에서 다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지 않는 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많아.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이 일반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54%. 그 다음 이쪽에서도 보면 거의 40%, 51%.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신 쪽에 전형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나면 모든 학교들이 35%잖아요. 서울대를 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30%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수능으로 봐라. 그래서 심한 학교는 4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 정부에서 지금 조국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정부는 키가 얇아요. 그래서 뭐라고 막 얘기하면 이 30%도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걸 갑자기 올린 거거든요. 대학에 다 전화해가 갑자기 올려 그러면서 다 올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40에서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학종의 비율은 바뀌지 않아요. 학종의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학종이 35%예요. 이 35%는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돈 쓴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걸 수능으로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수능 30%, 지금 2022년에 확정된 게 서울대 쪽으로 수능 30%, 특기자 논술은 축소, 연고되는. 그 다음에 학종의 면접 영향력이 확대되게 되는 거죠. 생기면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대가 예전이 아니라 예전 정시를 열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2014년도에 강남 3구에서 145명. 근데 이게 2015년 29%를 딱 늘었어요. 거의 50% 늘었잖아요. 그랬더니 48.2%가 증가했어요. 자사고는 63.2%가 증가해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엄마들이 다시 보자 상상고를. 왜? 세하고가 지정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보나마나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유지는 하겠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상상고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별로 강남에서 상상고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상상고 스타일이 휘문고등학교나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세하고나 별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이쪽으로 보내지 뭐 멀리 전주까지 보내 이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올해 조금 이제 틀리게 되더라고요. 자, 40% 늘리면 어떻게 돼요? 강남 주요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40%. 근데 50% 늘리니까 배가 늘어나요. 근데 이게 강남만 그러나요? 목동도 그럴 거예요. 목동도 지금 강수가 예를 들면 16명, 15명 수준이 많이 가면 17명 수준이 서울대 가는 숫자거든요. 그게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정시 비율을 올리니까. 정시 비율을 올리니까. 그 다음에 유형별 수시 일반 전형 합격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일반고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봐요. 305명에서 확 줄어. 그럼 이 줄은 특목고도 약간 줄잖아요. 정시 비율이 50%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줄은 부분은 어느 쪽에서 다 들고 가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강남, 목동, 상계 쪽에 고등학교에서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래요. 대구 수성구하고 일부 빼고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역만 이렇게 뽑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목동 이쪽에 있는 양천구 쪽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학력 격차가 더 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 오는 게 그래도 최상위권 대학 가는데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전입 숫자가 늘겠죠. 근데 아파트는 새로 짓는 게 목동 쪽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전세값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항상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강남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강남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현 정부의 딜레마예요. 교육 정책하고 웃기게 부동산 정책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잡으니 부동산이 떨어지고 그 다음 교육을 좀 어떻게 하니까 또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목동에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이 없다. 왜? 집값이 많이 올라가. 근데 내가 우리 애는 학종으로 보내고 싶어. 여기 전세 놓고 가면 전세값 많이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다.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제주의 국제학교 막 이렇게 할 때 강남 쪽 어머님들이 자제분들은 이제 제주 국제학교 쪽으로 제주도를 보냈거든.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 기숙사에서 애들이 또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에 그쪽에 기숙사 옆에 학교 옆에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주를 해. 꼴 보기 싫은 남편 안 봐도 되고 너무 제주 자연환경도 좋고 좋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뭐 자기도 그쪽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골프 얼마든지 다 칠 수 있고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셨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또 더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졸업해서 미국 대학을 가니까 좋고 근데 집을 사놨더니 이게 더블로 올라가서 좋고 그래서 투자와 학생에 대한 걸 다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상황 초기에 국제학교 가시는 어머님들이 강남 쪽에서 대부분 그랬거든요. 전세를 산 게 아니라 제주로 가니까 집값이 너무 싼 거예요. 그거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졸업할 때 되니까 이게 더블로 올랐어요. 제주의 일품 때문에. 대입 전략은 어떻게 되냐. 통목자 사고가 영재학교부터 시작해서 지방교 외고까지 다 포함하면 한 11,000명 조금 안 돼요. 서울대 합종 49.2%입니다. 지금 49.2%예요. 일반고 강력자 사고 41만 명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수능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직윤으로 들어가, 그래봐야 50.8%예요. 41만 명이 50.8%를 보는 거, 11,000명이 49%를 보는 거. 이 차이.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그럼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신이 힘들잖아요. 학종의 내신은 일반고 곱하기 3이에요. 외고에 따라서. 외고에 따라서입니다. 지방의 외고는 또 틀리고요. 서울 지역의 외고도 학교 간의 격차가 있고요. 경기도 지역의 외고 학교별 차이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또 틀려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내신이 흘러가니까 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공 적합수는 전공 관련 과목 이수 심화 프로그램인데 이건 학교 능력이에요. 발전 가능성 개인 능력입니다. 이게 어떤 쪽에 나타나냐면 수상 실적, 학교 내신, 세터, 자기소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대 연고대는 신청 면접으로.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에서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게 뭐냐, 자소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자소서보다는 생기부가 훨씬 중요하고요. 자소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가 또 있어요. 재신문 면접이라고 신청 구술 면접이 또 있기 때문에 애가 진짜 똑똑하면 자소서 그냥 대충 써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쓰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입시 컨설팅 보통 2군데 3군데 받거든요. 그렇게 돈 쓰면서까지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입시는 완전히 틀려요.
학종 항목별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출신 고등학교 학교 내신 생기부 면접 자기소개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학종의 항목별 중요도 순서입니다. 연대 합격자 내신 평균을 보면 이과대 1.3, 문과대 1.3, 내신 평균이에요. 활동부수. 이게 이제 학종의 전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대 2.3, 2.1, 1.2, 1.5. 활동부수 1.5, 1.5, 1.5.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반고에서는 연대를 1.5 넘으면 지원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저도 뭐 대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1.5가 막 넘어가잖아요. 그럼 연대 쪽에 쓸까요? 그럼 일반고 쪽이면 강남이고 목동이고 상관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진짜 생기부가 좋지 않으면 생기부가 진짜 좋으면 제가 한 1.7까지도 써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쓰시지 말라고 그래요. 연대는 내신 비중이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문과대가 더 낮아요. 더. 1.9잖아요. 1.9. 그래서 문과가 생각보다 조금 여유가 있고, 공대나 이쪽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경영은 일반 전형이 합중이거든요. 심지어는 3.1도 붙더라고요. 70%. 그 3.1이 어느 학교에서 붙겠어요? 강서구 3.1이 연대 경영학과 가나? 고대 경영학과? 못 갑니다. 그죠? 고대는 1.7이에요, 기준이. 대체적으로 보는 기준이 뭐, 일률적으로 다 1.7이다는 게 아니고, 연대는 대체적으로 1.5를 보고요. 고대는 1.7 정도를 보거든요. 성대 1.9 정도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3.1이 왜 튀어나왔을까? 고대 경영학과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학교 레벨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신이 이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내신에 대한 경쟁이 심하잖아요. 어떻게 걔들하고 이쪽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하고 같이 내신을 같이 붙일 수가 있어요? 절대 같이 안 붙입니다. 요즘 중대가 많이 떴어요. 근데 중대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어려워요. 다빈치의 문제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가 뭡니까? 예술부터 시작해서 과학까지 다재다능 못하는 게 없는 천재잖아요. 근데 중앙대가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학교 전형 이름을 보면 그 학교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뭔지가 딱 드러나요. 근데 누가 갈까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빈치처럼 잘한 애가 왜 중대를 갈까?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뽑고 싶은 게 욕심이죠. 당연히. 근데 화학, 신소재, 공학이 어떻게 돼요? 경영학부는 2.1인데 1.3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학 계열 쪽에 순위를 딱 매기자면 어떻게 되느냐면 서울대가 제일 옛날엔 서울대 카이스트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요즘 무조건 부동의 1위는 서울공대예요. 그 다음에 어느 쪽이냐면 저는 여지없이 카이스트가 무조건 성적이 되면 무조건 카이스트를 가라. 애들 연대를 가겠다 그러면서 뜯어말려요. 연대 너 1년 동안 송도 가서 실컷 놀라고 그러지. 절대 가지 마. 연대는 가면 놀아요. 저는 체험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놀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송도 노는 분위기. 신촌 완전 놀이차고. 공부하고 싶겠어요? 교문만 딱 넣으면 얼마나 갈 데가 많은데. 그래서 거기는 진짜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가야 돼요. 연고전도 즐기면서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안 가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뭐 삼성이나 LG나 뭐 SK나 아무 데나 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카이스트는 대전에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대전에서. 뭐 뻑하면 봐봤자 뭐 서울 오고 싶어가지고 난리 치겠지만 조금 있다 보면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 그래서 대전에 있는 연구소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요.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그 카이스트는 딱 공부하는 분위기에 잡혀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포스텍. 포항에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애들이 그 계절 학기를 듣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럼 어느 쪽을 신청을 해요? 서울대 연고대를 안 가고 이대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포스텍 보면 전부 여자도 별로 없어. 전부 남자애들. 그 옆에 가니까 포항제철이야. 뭐 이 학생들이 그랬어. 뭐 포항시내 갔더니 뭐 볼 게 뭐가 있나요? 진짜 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우습게 말로 포항제철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절대 포스텍 안 가려고 하는데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가 포철을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때부터 사택단지에서 포항제철 유치원부터 포항제철 중학교, 포항제철 고등학교 거기다가 또 바로 옆에 있는 포스텍까지 또 가서 그 다음 졸업하고 난 포스텍 연구소에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평생을 막 애들이 이것만 생각해도 막 지가 막 나는 머릿속에. 그래서 애들이 포스텍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 수혜를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공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연대, 포스텍, 고대, 그 다음에 한대, 성대가 비슷한데 학과마다 성대가 좋은 데가 있고 한대가 좋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중대가 들어요. 그 다음에 딱 중대가 선두를 치고 나옵니다. 그럼 중대 다음에 어디겠어요? 중견 외시니까 경희대인가요? 아닙니다. 시립대예요. 이공계열은 시립대예요.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권하는 학교 인하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권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주대를 권해요. 그 다음에 어디요? 경희대. 그 다음에 경희. 그 다음이 외대로 가는 거예요. 공학계열하고 중경외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이건 수원전이 인문 쪽을 보고 그래요. 인문 사회 쪽이고. 그러니까 특수 이쪽은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런가요? 자, 올해 고교 유형별 선호도 전국권 자사고 재지정받은 인천 하늘고 외대부고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고등학교 선호도가 22%예요. 그 다음에 인천 하늘고 외대부고에 대한 선호도가 11.7%예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전국권 자사고가 33%를 넘어가요. 3분의 1 이상이 전부 어디로 가나요? 전국권 자사고로 가나요. 이게 어머님들이 전부 전국권 자사고. 3분의 1이. 그럼 서울 지역의 1등은 어디예요? 하나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났죠. 경기도 지역의 1등 전국권 자사고는 외대부고예요. 그래서 지금 외대부고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냐면 강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용인하고 분당 쪽에 있는 어머님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산 쪽에 있는 어머님들, 광명 쪽에 있는 어머님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선택은 오늘 딴 거 다 졸고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 자신의 적성. 그래야 조국 씨 따님처럼 고생 안 한다.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입시 실적.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입시 실적인데 학종 쪽인지 수능 쪽인지 잘 이게 학교 분위기를 잡아요. 정부는 전국 선발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놔주자 이런 쪽이에요. 그 다음에 박래권 전사부는 없애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학교에서 원하니. 학교에서 일반고 전환을 원하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좀 시켜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속마음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뭐 소송은 내겠지만 내가 보기엔 소송 안 내면 학부모님들 맞아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지금 해운대고 동산구가 지정 취소가 됐는데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정 취소한 것을 다시 유예를 시켜달라. 언제까지? 본 소송 결과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이걸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때 조금 불안하겠죠.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상고는 교육부 장관이 부동일에서 그냥 지정 취소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냥 지위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운 것 같은데 조금 에어컨 꺼주셔도 되잖아요. 자, 전국권 자사고 전형입니다. 입학 전형. 나 잘 아시니까 뭐 3, 4, 5, 4개가 뭐 하늘고
그 다음에 김천고. 제가 요즘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가 김천고. 유튜브하고 막 이쪽으로 막 하다 보니 김천고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막 올라가가지고 그 올해 입학 그 전국 선발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96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1.78대 1인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10명만 올라가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2대 1을 넘어가지 않을까. 2배수가 아직 없거든요. 근데 2배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돼요. 민사 하나 외대부고 상상고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올라올 것 같아요. 조금. 예, 에어컨 좀 꺼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1.6, 2.5, 2.1, 상승고는 1.11이었는데 작년에 너무 낮았죠. 그죠? 참 작년에 1.11이었는데 저희 쪽에서 간 학생들 보면 전부 수학과학보다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왔어요. 좀 아깝더라고요. 좀 못하는 애들도 같이 넣을 수 있었는데 지원을 못하죠. 불안해서. 그래서 올해는 강남 쪽에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청은 포철, 광철은 내려갈 것 같아요. 광철은 광명제철고로 얘기하는 건데요. 광명제철고는 왜 내려가냐면 여기 기숙사 시설이 전국 선발을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애들이 지원을 안 하고 그쪽만 지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원하게 됐을 때 광명제철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없어요. 희한하게 전남의 유일한 경쟁력 있는 학교인데 애들이 생각보다 좀 그렇더라고요. 포철고는 지금 왜 얘기가 나오냐면 포철고는 그 재단에서 일반고로 전환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한 달 전에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포철고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포항제철을 5기부라는 교육재단이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이걸 한마디로 철강을 많이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영기업 민영화됐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포항제철 사장은 정부에서 거의 지명하다시피 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 쪽에서 지명한 회장이 포항제철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임을 하고 싶으면 경영 합리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 합리화라는 게 뭐냐? 돈 쓰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항제철고에 연간 30억 이상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손쉽게 생각하는 게 일반고로 전환시키면 1년에 한 2, 3억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거의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뭐 이쪽에서 돈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고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포항제철고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포항제철고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그러면 상상고처럼 자본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돼요. 그럼 안심을 하는데 이건 학교 자체적으로 내가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포항제철고는 올해 그래서 경쟁률이 하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뭐 서울 지역만 해도 작년에 한 20, 30명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 정도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북일고는 작년에 이제 국제과정 폐지시켰는데 이게 북일고는 작년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입학 전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힘들 수 있다. 북일고 지원이. 그다음 김천고와 인천 하늘고는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뭐 인천 하늘고는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인원을 너무 적게 뽑잖아요. 25명밖에 안 뽑으니까. 그래서 뭐 100명 이상만 지원하면 그냥 확 이렇게 되니까 4대 1이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 김천고는 1.74인데 여기서 한 2대 1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과학고 경쟁률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그 정도. 그다음 학교별 전형 이거 눈여겨보셔야 될 게 하나고 이렇게 보시면 딱 서류 점수가 20점이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이번 주 안에 최종 이게 날 것 같은데 하나고는 입학 전형이 이걸 없앨지 안 없앨지가 저는 관심사예요. 이게 말이 많거든요 지금. 딴 학교는 그래서 서류에 대한 걸 다 없애버렸어요. 말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고는 서류에 대한 성적이 올라갑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하나고 가려면 1학년 때부터 생기부 관리해야 돼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외대부는 면접 60% 거예요.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상상부는 창의융합 60, 인성 40. 여기도 인천하늘부도 1단계 넘어가니까 바로 뭐예요? 면접 80이에요. 서류에 대한 게 없고, 포철구도 면접 40이고요. 현대총구도 면접 480이에요. 김천구도 면접 60. 북일고는 자소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자소서 항목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면접. 강릉체육과도 면접. 그래서 고등학교 고입에서는 자소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대학교하고 틀리죠. 아까 제가 대학교 학종 순서도 이렇게 자소서가 제일 끝에 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자소서가 1등으로 오는 거예요. 1단계 통과했다 그러면 무조건 자소서예요. 학교에서 보면 생기부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부실하게 기재를 해서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점수도 없어졌어요. 그럼 의존할 수 있는 게 심층 구수 면접을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인천 하늘고 같으면 심층 구수 면접을 하는데 상상고도 하지만 나머지 학교에서는 하기가 좀 예매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자소서에 기반한 면접을 확실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에 기반한다고요? 자소서라니까요. 자소서가 형편없는데, 형편없다는 게 뭐냐면, 형편없다는 기준은 평이하다는 게 자소서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반기문 선생님 보니까 유엔에서 연설하고 그런 게 너무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반기문 사무총장님처럼 훌륭한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평범한 거예요. 일단 반기문 너무 많이 써먹었고요. 뭐 세고 센 만큼 제가 지금 파송인해도 또 반기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반기문 말고 뭐 생각나는 사람 없니? 야, 반기문이야. 죽었다 사나. 그러면 거기서 특이성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면 명덕예고에서 한 4, 50명이 외교관 되고 싶다는 학생이거든요. 그럼 4, 50명 중에 그중에 또 절반은 반기문이야. 그럼 그중에서 내가 어떻게 써야 이게 차별화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자소서는 주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외교만 되는 건 괜찮은데 접근 방법이 반기문 총장님의 무슨 저서를 읽고라는 순간에 얘 또 반기문이구나. 학교에서 보통 4, 5일, 일주일 전에 이게 합숙이나 아니면 1박 2일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2, 3일 정도 워크샵 같은 거 하고 그 생기부하고 자소서 다 보는데 생기부는 요즘 안 보는 학교가 많아요. 외고 같은 거. 자소서는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그래서 막 그 선생님도 머리에 지가 나는 거야. 한두 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쓸까? CNC 학원에서 이거밖에 못 가르치나? 아마 그 생각을 10번은 더 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 지금 자소서 막 고민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학생에서는 자소서를 읽어보고 반기문이라고 썼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접근 방법을 반기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손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차별성이 생깁니다. 김천고는 올해 2대1을 초과하게 되면 지금 3개 과목이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2개 과목, 사회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올해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의외로 비있는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는 게 김천고인데요. 근데 만일에 2대1이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5개 과목을 다 본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개 과목 다 열어봅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점 평균이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지만 동상 받은 학생입니다. 올해 이제 동상 받으면 장학금을 줘요. 1등 1,000만 원, 뭐 동상 100만 원, 2등이 300인가 500인가 줍니다. 근데 그게 합격했을 때예요. 떨어지면 학교에서 안 줘도 되죠. 1단계는 엑셀 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1단계는 학교에서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성적 쭉 엑셀표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2배수까지 뽑는 인원 198명 딱 설정 조건값을 주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동상을 수상했다가 아니라 금상을 수상해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꼭 그걸 감안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동상을 받았어. 금상을 받았는데 내신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내가 금상 받았으니까 학교에서 붙여주겠지. 못 붙여준다는 거예요. 엑셀표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김천고가 오래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이 해마다 상승 커브를 그리거든. 그 다음에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학종만 잘하는 건 줄 알았더니 얘가 수능까지 잘하더라고요. 수능이 잘한다는 얘기는 의대 쪽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 의대 쪽으로 가는데 김천고는 경북 지역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정시 쪽도 지역인재 전형을 뽑아라는 정부의 얘기가 많더라는 거. 그럼 정시 쪽도 지역인재 전형이 적용이 되면 고등학교 출신 학교별로 따지기 때문에 김천고 같은 학교는 풍천고 같은 학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상산고는 강남 지역 애들이 오는 바람에 상상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 북일고는 제일 중요한 게 1.5배수 선발하는데 애들이 일단 겁을 먹고요. 1.5배수만 딱 선발하니까 여차하면 넘어버리잖아요. 근데 여차하면 넘으면 어떻게 되냐. 내신 우수자인데 5개 과목 플러스 기가예요. 기가만 들어가냐? 엄미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지약입니다. 지약. 야, 5개 과목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기가? 여학생들은 희한하게 기가 성적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애들 치고 기가 성적 나오는 애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기가 그럼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가 하려 갑자기. 엄미채도 성적이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기가. 그래서 배짱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진짜 내가 예를 들면 뭐 국영수 중에 하나 B가 있고, 왜냐하면 B 하나는 A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가를 보니까 2학년 1학기부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전부 B야. 3개 학기 다 B야. 그래도 넣을 수 있을 거다. 왜? B 하나만 있어도 내가 예를 들면 하나 B를 A로 바꾸고 나서 올해 다 좋아했더니 기가에서 3개가 빵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대부분 기가 하나 떨어지는 순간에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해요. 그럼 북일고가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하고 경기에서 지원 안 하는데 보니까 막 다른 쪽 충남은 그쪽 해당이니까 충북이나 뭐 전라도나 경북 쪽에서 와 북일 그러면서 난리가 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 분위기가 아니다. 전국권 선발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의 자사고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경북, 대구 이쪽은 김천고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대구를 포함한 이쪽은 포철고가 절대적인 영향을, 경남 쪽은 현대청운고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전국 선발을 뽑는 것은 민사고예요. 그게 상산고고, 인천 하늘고, 이게 진짜 전국 선발이에요. 다 지역에서 와요. 근데 나머지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북일도 주로 그쪽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를 빼고 나면 다른 쪽에서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근데 서울 쪽에서 기가를 신경 쓰는 분위기냐는 거. 와, 기가가 진짜 중요하구나. 학원에 기가 과목이 있는 학원 보셨나요? 우리 기가 막 내신 특강합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미채 우리 특강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북일고 입학관리부장님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뭐 자살골을 넣으시는. 우리는 못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불안해서 일단 가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가에서 그렇게 A가 있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학관리부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기가를 애들이 그렇게 못해요? 기가 너무 쉬운데 왜 목동에서 A가 안 나옵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A 어렵다니까요. 제가 신경 안 쓰면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막 그래. 제가 심지어 C 있는 학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기가 쪽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제가 입학관리부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거 진짜 내년에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가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절대 1.5에서 못 넘습니다. 넘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애들 치고 기가 올해 나온 애가 없다니까요. 그럼 전부 북일고는 일단 제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북일고가 안 좋은 학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북일고를 배짱 지원할 만큼 가치가 없는 학교면 상관이 없는데,
북일고는 3년 전만 해도 김정국보다 실적이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두세 명 차이에요. 두세 명 차이. 북일고가 하나에서 매해 30억에서 40억을 씁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국제부 하나, 국제과정 하나 요 클래스 그거 운영하는데 연간 20억을 썼어요. 그 클래스 하나만 20억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하고 나면 1인당 2천만 원씩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애들이 아이비리그 간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줬더니 외국인 선생님 한 명 쓰는데 1억 들어갑니다. 몇 명을 뽑아가지고 했더니 얘네들이 이것들이 아이비리그를 안 가고 이것들이 서울대를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쓸게요? 일반 가정 학생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왜 충돌이 생기겠어요? 서울대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 틀림없이 서울대에서 학리제 나오는 것 같은데 유튜브 나가면 제가 보는 관점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서울대에서는 고등학교별로 쿼터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입학부장들이 매해 서울대 입학처장을 만나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그 쿼터 언제 변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 쿼터를 늘릴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서울대에서 반짝반짝 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쿼터는 무슨 쿼터입니까? 학생 보고 우수한 학생에서 뽑는 건데 학교별로 쿼터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쿼터 주는 것 같아요. 쿼터 줍니다. 수시 쪽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이건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모 학교 같으면 3명, 모 학교는 6명, 모 학교는 10명. 이 기준이 3년 내에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심화과정 프로그램이 확 좋은,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갑자기 좋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활동이 엄청나고, 그랬을 때 한 번씩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냐면, 서울대 가면 쿼터를 주면 3년 동안 잘 안 바뀐다는데, 문제가. 그럼 3개년 실적을 수시를 쭉 보면, 이 학교를 서울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대충 나오는 거예요. 김천고는 안정권에 들어간 거예요. 예. 양천고가 거의 안정권 비슷하게 그 숫자에서 놀고 있어요. 신목고가 논 지가 3년이 넘어서 5년째예요. 수시에 많이 간다 떠나서 그쪽으로 안정적으로 논다는 건 뭐냐면 그쪽의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걸 보고 그 학교에 그 내신 이런 걸 막 따지시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북일고가 수시에서 거의 안정권이에요. 거의 안정권. 그럼 왜 정시는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건 학생들이거든요. 그 해에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지가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거고, 올해 이상하게 애들이 노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걔들이 공부 안 하니까 정시 쪽으로 안 가고. 제가 4, 5년 전부터 항상 명덕예고 쪽에서 들은 말이 뭔지 아시나요? 대원예고에서, 대일예고에서, 각종 예고에서 들은 말이 올해 농사 완전히 조졌어요. 그걸 제가 지금 한 3년, 4년째 계속 듣고 와요. 올해 완전히 배렸어요. 지금 2019학년 진학 실적 나온 애들 있죠. 제를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올해 완전히 배렸어요. 왜?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모의고사 성적을 봤더니 애들이 개판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진학 실적만 좋다. 명덕예고에서 한 해 딱 배렸어요. 언제? 예를 들면 올해 9월에 기숙사가 오픈한 해 고3. 작년에 있어요. 작년 졸업한. 걔들이 기숙사를 오픈하니까 9월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3월에 오픈해서 3월에 갔어야 되는데 2학기 때 오픈한 거야. 들어갔더니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MT 온 거 같은 거야. 근데 2달 후에 수능이야. 이것들이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어서 공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여학생들 말이 많잖아요. 그래, 내가 어느 대학교 가면 뭘 할 거야, 너는 뭐 할 거니, 뭐 밤새는 거야, 밤새. 그의 수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변동 한두 명 차이밖에 없어요. 정시가 완전히 비례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명덕예고에서 기숙사 운영을 새로 해야 되겠다 생각. 그래서 이제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참 영향을 생각보다 애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북일고는 어머님들이 배짱이죠. 애들이야 뭐 알겠습니까? 그죠? 너 북일고 가. 그럼 네. 그러면서 가는 거고, 엄마가 배짱이 있으면
그냥 내가 B 몇 개 있더라도 그냥 쓰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원망을 들으려고. 자, 서울권의 일반 전형 경쟁률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조국 씨 때문에. 훌륭한 조국 씨입니다.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명덕이 예전에 영어과 중국어 1.98, 1.95, 2.2, 2.3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엔 대일 짝 나지 않을까 잘못하면. 대일이 어떤 짝 났어요? 2.4, 2.5 스페인어가 2.1에서 3.0으로 50% 올라가. 왜 올라갔겠어요? 나도 이쪽에 사는 애 컨설팅 해줬는데 스페인어까지 지원했어요. 왜? 약할 것 같으니까. 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1.5, 1.58 그래도 영어과 중국어과인데 불안하잖아요. 못 써요, 애들이. 비슷하게 나타났죠. 영어과 1.5니까 에이 영어과 가야지 그랬더니 1.8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과는 그대로 그냥 1.5에서 1.5. 그 다음에 얘도 불어과 약간 떨어지고 약간. 근데 보니까 얘가 2.1이잖아요. 아, 그래도 이 과중에서 스페인어가 이상의 대일 쪽은 스페인어를 좀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스페인어가 좀 약할 거야. 이러하고 스페인어를 약하게 보거든요. 그때 애들이 두 개 중에 이러 스페인어, 이러 스페인어, 이러 스페인어 막 재다가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어. 3.5이 돼요. 올해 눈치 작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막판까지. 근데 막판까지 이제 눈치 작전을 하라 그러면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소서에 제가 대일외고를 들어가면 어떻게 뭐 하겠어요? 명덕을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화여고를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학교를 바꿔버려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스타디를 실컷 했다가 다른 학교를 좀 바꾼다는 거예요. 명덕예고 이제 작년에, 올해입니다. 이게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한 학기 아니면 과목별로 그러니까 영어, 국어, 사회 순이거든요. 영어, 국어, 사회. 중국어는 2학년 2학기 국어까지 떨어졌다는 거. 사회, 국어 통과하고 사회까지 떨어졌다는 거. 자, 1월 시어가 제일 약했어요.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왔잖아요. 국어 성적까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계 내용은 참고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민사고. 이쪽에 불 좀 꺼주실래요?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이쪽에. 여기 화면이 안 보이니까. 앞에서 안 들리는 거죠.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여기. 실내도. 자, 민사고는 입학 기준이 뭐냐면 면접입니다. 무조건 면접이야. 얘네들은 생기부도 그냥 봐요. 좀 승리 없이 봐요. 승리 없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5개 영역 별표.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뭐 딴 게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심지어는 수학 같은 경우는 칠판에 가서 문제 풀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생기부를 그렇게 볼 필요 있어? 영재고에서도 자소서 제대로 안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사고를 자신 있어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떠냐면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자신 있는 학생. 영어는 영어 면접을 보니까. 근데 생기부는 영 자신이 없어. 그런 학생. 그럼 민사고가 딱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민사고도 올해 경쟁률이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 1.68이잖아요. 제가 목동 지역에 와서 딱 느껴듣기는 부장님 이거 불을 이거 안 뜨면 안 보여서. 민사고는 참 신기한 건 목동 지역 학생들이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민사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어느 한 군데가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굉장히 잘하는 학생은 영어 면접을 못해요. 그 다음에 영어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학생은 수학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강남은 의외로 이 세 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요. 영어도 내가 이공계열 가더라도 잘해. 영어 면접도 자신 있어요.
걔네들 스타일이. 그 다음에 수학은 인문계든 이공계든 다 잘해. 사회과학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비공식이지만 민사고는 50% 이상이 강남일 수밖에 없어요. 전국으로 봐서 서울이 50%가 아니라 전국으로 봐서 선발인은 160명 중에 80명 이상 제가 보기에는 강남인 것 같아요. 강남판일 수밖에 없다는. 상상고는 의학계열 진학이 총 해서 178명인데 N수생 포함해서 386명이 졸업생입니다. 76명이 진학을 했어요. 현역생 19.7%.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현역생 중에서 20% 가까이가 의대를 가는 거예요. 중복 다 빼고. 중복 다 빼고요. 아마 어머님들 중에 저한테 와서 막 항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강서고 100명 갔다는데 무슨 그렇게 따지면 얘네들은 178명이에요. 이게 178명이 뭐냐면 N수생 포함한 현역생 플러스. 근데 여기다 중복 포함하면 걔들 말한 대로 325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상상고 강서고를 비교하려고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왜? 상사고 강서나 양정이 잘하는 학생 수가 제가 보기엔 대체적으로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 80명 곱하기 4배수가 상상고에 다 있는 거예요. 그 4배수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누가 빠지냐면 태권도 전용으로 온 애들만 빼고. 걔들 보고 다 그런 애들인데 당연히 강서고에서 한 해 15명 정도가 의대 가는 게 부끄러운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 진짜 많이 가는 거죠. 80명 중에 20% 해보세요.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그럼 강서고가 실제적으로 걔들만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딱 상상고 의대 가는 실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서고가 생각보다 많이 가는 게 맞습니다. 어머님들 생각하는 게 강서고 전체 정원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절대 전체 정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80명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80명. 상상고는 수학과학이었습니다. 이게 60%고요. 독서 인성이 40%. 예,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죠? 왜냐면 지금은 중3분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없을 거고. 인천 하늘고가 서울대 의학계열, 이 의학계열 진학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뭔가요? 중복 포함이다. 중복 포함. 서울대 중복 포함. 다른 쪽도 포함. 그러니까 중복 포함이죠. 자, 2019학년도 그러니까 총 진학자 수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왜 괜히 인하대를 왜 여기다 놓겠어요? 인천 하늘고에서. 저는 중경외시보다 솔직히 인하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인하대. 자, 김천고는 의학계열이 지금 29명으로 나타났는데 29명입니다. 네. 디지스트, 일리스트 이렇게 쭉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인데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청소년 수련가 아닌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게 뭐 차라리 닫고도 잘하는구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대 합격생이 2019학년도 3년 전에 들어갔던 학생 중에서 목동 지역에 들어간 학생이 몇 명 있는데 한 명도 서울대 못 갔다는 걸 맞습니다. 한 명도 못 갔어요. 어느 학생이 갔어요? 김천과 구미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거냐면 그때 갔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 수준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그쪽 김천 시내에 있는 잘하는 학생, 구미에 있는 잘하는 학생, 창원에서 온 학생, 대구에서 온 학생들 수준의 상위권 그 정도의 근접한 애들이 올해 처음으로 입학했어요. 근데 그렇게 입학해서 내신 성적을 물어봤더니 일산에서 공부 잘한다고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몇 등급이 나왔겠어요? 생각보다 못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김천고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신이 만만치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내신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 올해 12월 중순 정도 해서 이제 면접 시험 보고요. 최종이 보통 1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학교별로 나거든요. 근데 학교 입학식은 3월 1일입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통목사 사고 간 애들이 내신 성적은 언제 이게 판가름이 나냐면 요 12월까지의 실력 플러스 한 40%, 여기가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는 어디 결정이 되냐면 12월부터 누가 공부하고 누가 노느냐에 따라서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 성적, 7월에 학기말 성적이 1학년 1학기에 딱 결정이 돼요. 12월까지만 해도 얘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내년 3월 배치고사, 모의고사 성적이 이상하게 좀 떨어지더니 아니나 다를까 7월 말 이쪽으로 학기말 내신을 딱 보니 3에서 4 사이 4등급 이상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는 숙제가 없잖아요. 전국권 자사고는 하나고 같은 거, 뭐 상상고 같은 거 수학 문제 입학 전까지 풀라고 이만큼 내주거든요. 근데 일반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어머님들이 시키셔야 돼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2월 말까지 좀 놀고요. 3월 학기 시작하면 내가 그냥 미친 듯이 공부를. 근데 언제 공부했나요? 일반고 간다고. 일반고 간다고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근데 2월 말까지 또 놀아야 돼?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북일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들어갔다. 자, 2019년 졸업 343, 60.4%, 내신 등급 5등급 초반까지 들어가고요. 내신 5등급 초반까지. 이 학교들은 왜 가능한가요? 수시 중심이니까.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북일고 기가 때문에 쫄아서 전부 안 쓸 것 같아요. 어디 쓰겠어요? 저 같아도 막 가슴이 오그라들어서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엄마들이 부동산 투자 잘 하시잖아요. 왜? 남자들은 제 친구들 보면 7년 동안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한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한 2007년인가? 뭐 그때부터. 무슨 얘기? 야, 목동에 아파트를 사야 될까? 근데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아. 야,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가 올랐어. 못 사. 그 얘기를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 7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7년 동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 뭐, 야, 목동 안 살면 어때? 상관없어. 그 얘기만 계속 해줬는데 7년째 되던 애 딱 샀어요. 누가? 와이프가. 열받아서. 에라이 그러면서 와이프가 대출받아서 팍 샀어요. 그러고 나서 올랐잖아요. 어머님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아빠 보고 가서 야, 북일고 뭐 이렇다는데 갈까요? 난 나 같으면 아니 그런 기가를 보는 훌륭한 학교를 나는 못 가. 난 절대 못 가. 그럴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 투자 실력을 발휘하셔서 명덕예고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면접 문항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만 필터합니다. 서울대 연고다 이렇게 실적을 보면 2018년 서울대 29명이 26명 이렇게 약간 떨어졌잖아요. 연대는 41명에서 71명 보여요. 고대는 72명에서 90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서연고 총계가 확 올라갔어요. 40명이 넘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성대, 이대를 보면 재밌는 현상이 71명에서 63명으로 떨어지더니 43명. 거의 40%가 성대고 졸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역별이죠. 44명에서 72명으로 가든 75명까지 올랐어요. 이대는 44, 46, 39. 약간 줄었죠. 왜? 남녀 종합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어요. 학생들이 이대보다. 그 서성리 총계는 성대만 올라왔고 나머지는 소폭, 이쪽은 대폭. 그래서 약간 떨어지고 어떻게 되면 6개 대학 총계를 따지니 345명으로 323명보다 올라갔더라고요. 졸업생 수는
이때 286에서 263으로 20명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중복이지만 포함하니까 20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럼 곱하기 1을 하면 실제로 40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항상 와셔서 명덕예고 요즘 형편없잖아요. 외고를 왜 가요? 맞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정시로 잘 못 가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하나고 갔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뭐라고요? 이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애들은 공부 못하는 문과 애들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좀 더 열심히 해요? 기숙사에 있는 명덕예고 애들이 좀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학교 프로그램이 명덕예고가 진명여고에 비해서 못하나요? 내가 어머님들 말씀드린 한가람에 비해서 명덕예고 프로그램이 형편없나요? 그 말씀 드려요. 한가람을 명덕예고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가람 이공계는 몰라도 인문계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 명덕예고 가는 애들 보면 공부도 되게 못해요. 한가람 가는 애들이 훨씬 잘해요. 맞습니다. 모의고사 보면 한가람 애들이 더 잘 나와요. 그런데 진학은 명덕예고 애들이 훨씬 왜? 학교의 힘으로 가요. 학교의 힘. 영수 경신일에 여기 66명 수상을 했는데요.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10명까지만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장려상 50명 지급이 안 돼요. 뭘 주냐면 장려상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한 장씩 줘요. 5,000원짜리. 그래서 장려상은 걔네들 보면 입학 전형의 보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인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영어는 평균이 68.6이고요. 68.06이고요. 수학이 46.08인데 CNC하고 농시생들이 56.4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CNC하고 평균 75.8.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니까 영어 잘하는 애들 통문과 쪽에 거의 95에서 100 사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수능형이에요, 영어는. 그럼 통문과 애들이 대체적으로 그 정도 성적, 제가 보기에는 한 80에서 95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표준편차 17.86으로 나왔거든요. 역시 안 보이시죠? 이게 30분 문제인데요. 그냥 불 다 켜주셔도 되겠어요. 그냥 뭐 이래나 저래나 안 보이는 것도 이 한 문제가 그래서 대치동을 간다는 얘기죠. 이 한 문제를 풀어야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 문제를 우리가 문과에서 꼭 풀어야 될까? 이게 이제 얘기가 나요. 이 한 문제 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형이죠. 이런 형. 이게 뭐냐면 인도공대 입학시험 문제예요. 인도공대. 근데 얘네들이 미국의 의사의 15%예요. 미국 의사. 실리콘밸리 창업자의 15%. IBM 엔지니어의 28%. 나사 직원의 3분의 1이 인도공대 출신. 왜? 이런 문제를 풀고 들어가니?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30분 문제 유형 같은 건 1번부터 30분까지 다 풀어야 돼요. 인도공대를. 김천국, 영수 올해 실제 출제 문제입니다. 이게 10점짜리예요. 이게 3점, 4점, 3점에서 10점입니다. 뭐 어머님들 눈으로 보면 그거나 뭐 어차피 그림이고 선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이 심해요. 어렵게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게 나왔던 영어 문제입니다. 그냥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문제. 딱 수능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사진을 찍어 가셔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만큼 학교 결정하는데 이 문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눈치 작전을 벌이셔야 됩니다. 진로 구체화하시고요, 빨리. 본인 자소서 작성해서 도서 목록을 정리하셔야 돼요. 정독하시고
상상고, 문사고, 기출면접문항 참고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고 면접문항 그냥 쭉 보여드립니다. 예대보고 면접문항, 민사고 면접문항.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문항이 나오는데도 자신이 아니면 이런 쪽에 좀 대비가 될까? 뭐 이런 것들. 면접문항. 그 다음에 남학생 면접문항. 그 다음 김천고 공통면허 면접문항 1. 문항 2. 하늘고 공통면접문항. 김천고하고 하늘고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포출고 공통문항. 그 다음 대원해고는 개별 자소서입니다. 자소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체적인 걸 자꾸 물어보더라. 외고의 특성. 대원해고도 그렇고 명덕해고도 그렇고 디테일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면접 대비반은 우리 학원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죠. 수업. 또 하나는 개별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통목사 사고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더라 이런 거예요. 인천 하늘고 9명, 김천고 12명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죠. 명동에 뭐 96명, 일반 전형이 200명 뽑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150명 들어가죠. 이름을 CNC 무슨 명덕예고로 바꿔야 되잖아요. 1단계 대비 합격률입니다. 1위는 여하이고 85%, 김천고 85%. 근데 문제는 1단계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1단계가 뭐예요? 내신. 1단계 붙고 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지역별 일반고.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제일 많이 생각하세요. 양정고, 정시 중심, 이과 중심입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학교는 수시 중심이라고 해요. 우리 학생부 관리 신경 많이 씁니다. 근데 신경은 많이 쓰는데 실적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이게 학생들의 방향, 학교의 방향 두 개가 있으면 학교에서 끌고 나가야 돼요. 학교에서 끌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투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수시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학교 측의 교육비 대비해서 학부모들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학교. 양정. 돈은 많이 받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걸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가람은 학부모 학생 만족도가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한가람은 높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 3사 등록에서 우리 이쪽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대, 한대, 서강대 학종 합격 사례가 나온 학교가 한가람이에요. 유일하게. 근데 전부 이과라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부 이과 중심이에요. 강수고 당연히 이과 중심이죠. 그래서 연계열 학생 수도 적고 내신도 불려요. 신목고 이과 최상위권은 대부분 여학생들이에요. 아마 앞단지에서 흘러간 여학생들이 아닐까 싶은데 영재학급을 운영해도 그렇고 인문사회 영재학급을 해도 그렇고 앞단지 여학생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더라. 그래서 14단지 엄마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이 고등학교, 특히 앞단지 여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왜 이것들이 예시 같은 애들이 쫓아와가지고 옛날에 1등에서 10등까지 줄 쭉 세우면 7, 8명이 14단지 이쪽 근방에 있는 남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앞단지에서 왔는지 뒷단지 여학생들이 갑자기 수학 실력이 좋아졌는지 1등에서 10등까지 중에 7, 80%는 여학생들인 거예요. 여학생들이 신문에 봐서 너무 수학과학을 잘해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 남학생들이 여기서는 어리예요. 완전히 큰 소리도 못 치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양천공원에 가면 이 중상위권 학생들이 좌절감을 충분히 많이 맛보실 수가 있어요. 손에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교제에 대한 주의가 극히 요망되는 학교. 양천공원에 가서 왜 손을 잡고 그렇게 토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토로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 서로 넋두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밀려났지? 뭐 그러면서 이런 거. 네, 뭐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그 밖에서 그 책값 보시면 제가 사인을 해드리는 뭐 그런 시간을 갖고 필요하시면 뭐 진행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